자, 아저씨와 조카 이제 사이가 아주 틀어졌습니다. 바로 박지원 그리고 김홍걸 두 사람 얘기죠. 자, 야당이 이제 공조할지 말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다양합니다만 첫 공조의 무대가 될 것은 아무래도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련된 얘기 보겠습니다. 심정숙 기자. 네. 자, 김종인 대표가 광주를 또 갔네요. 네, 지금 뭐 전당대회 연기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당 내용이 살짝 다시 재현되려는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을 다시 갔습니다. 네. 아무리 원내 일당이 됐지만 전남북의 지지율은 사실 잘 안 오르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대표로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도 굉장히 중요한 이 정치 이벤트가 있죠.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를 새로 뽑을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뒤로 전당대회를 미뤄서 김종인 체제로 계속 갈지 그게 정해지잖아요. 하지만 김종인을 향한 공세가 당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이죠. 김종인 대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의 자리로 올랐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호남의 참패를 갖다 가지고서 부실을 자꾸 찾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저런 얘기가 당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참 낭떠러지에 떨어질 듯한 말을 하던 정당을 그래도 두 달여에 걸쳐 가지고서 일당을 만들었으면은 비대위에 대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아니, 낭떠러지에 떨어질 정당을 겨우 살려가지고 두 달 만에 일당을 만들었는데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상당히 좀 짜증이 난 듯한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추미애 의원이 지금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추미애 네. 의원이 호남 참패의 원인을 김종인 비대위에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국보위 전력 같은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자, 자기를 비례대표 이변에 셀프 공천한 거 하나. 공천 그리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파동. 전문가 중심으로 짠 것 뒤엎었잖아요. 네. 이런 파동이 결국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했다. 그래서 찐 거지. 네, 그것뿐만 아니라 좀 설명하는 전에 말씀드린 개인적인 전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했다는데 사실 호남 참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 의견보다는 뭐 다른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네. 뭐 여러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러면서 어쨌든 계속 자신을 등을 떠밀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늘 김종인 대표가 어느 석상에선가 나는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 가방 싸고 언제든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정차장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네. 먼저 지금 소개드릴 광주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과연 김종인 대표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듣겠습니다. 호남 패배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은 한없이 큽니다. 김홍걸 위원장과 하이도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호남 민심을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중하고 성찰할 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갈래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쪽만 보여드렸어요. 이제 호남의 시구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는 내용인데 네. 저게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호남의 이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지금 문재인 대표는 총선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계 은퇴라든지 아니면 대선 불출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대신 이제 하이도를 잠깐 방문하고 온 건데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혀라. 네. 문재인 책임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반대로 당내에서는 김종인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좀 크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총선이라는 국민적 심판은 끝났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라는 또 다른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대선 예비주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득점을 해서 네. 내년 대선에서 후보도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대표를 지금 토사구팽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표가 중도에 있는 표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네. 이걸 이제 밀어내기 하기 좀 어렵다. 네. 이런 게 이제 문재인 대표라든지 차기 대선 주자 진영의 입장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분들은 앞으로 4년 임기가 보장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4선, 5선들이 됐는데 네. 이제 당 대표에 출마해서 당을 한번 이끌어보고 싶은데 비대위 체제가 계속 연말까지 간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에게 어떤 정치적인 그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드니까 네. 김종인 대표 체제는 비상체제 아니었느냐. 네. 총선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물러나달라.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물러날 것 같으니까 네. 일당된 거 아니냐. 이렇게 버틸 것 같으니까 호남 참패에 대한 책임이 당신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결정되거든요. 뭐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길을 보면 호락호락하게 김종인 대표 연말까지 더 하십시오라고 말해줄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 양론이 있습니다. 네.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20대 국회 원구성이 6월 초에 이루어지면 정기국회가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정기국회 이전에 비대위 체제를 정상체제로 전환할 것이냐. 그게 네. 이제 당장 전당대회를 하자는 얘기고요. 네. 정기국회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마감을 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 1년 남겨놓고 연말 연시에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중재안이 나온 것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영춘 비대위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네. 7월에 하려면 지금부터 바로 전당대회 모드를 가야 되지만 네. 8월 말 9월 초에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다라면 네. 5월 말 6월 초에 원구성을 마치고 네. 7월 8월 2달 동안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서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7월 전대와 12월 전대의 어떤 절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 과연 어떻게 운명이 지어질지, 과연 당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대충 정리가 된 것 같고,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들을 귀히 쓴 다음에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기 때문에 참 함부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가라는 사람 입장은 제가 볼 때는 네.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가 없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김종인 대표 입장은 좀 염치가 없고, 네. 그럼 양쪽이 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명백히 얘기해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네. 호남 책임론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수도권 대승론은 좀 누구한테 가서 원인을 좀 규명받아야 됩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를 네. 하는 것이고, 네. 김종인 대표 입장도 네. 지금 뭐 일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은 끝났다는 그런 주장도 사실은 일리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내가 여기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네. 예를 들어서 공과를 해준다면 물러나겠다든가, 아니면 물러나고 자기도 뭐 대표에 나갔다든가,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떳떳하지 않을까. 그냥 꽃가마를 다시 한번 태워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좀 염치가 없다. 네. 라고 저는 봅니다. 양쪽 모두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군요. 속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로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있고 애둘러서 이해해 주길 바라고 이해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제 그 김종인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얘기했다는 것, 이런 걸 이제 속된 말로 표현을 두 번 해주셨는데, 추미애 의원 뭐 개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물론입니다, 물론. 그룹에 대한 얘기겠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 한 장 공개할 게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에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게 야외 행사 같군요. 어제 아까 봤던 원불교 100주년 네. 기념 행사입니다. 이게 행사장에 김무성 전 대표만 참가한 게 아니라 네. 여야 막론하고 그 정계에 뭐 이렇게 눈에 있는 분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100주년 행사 정도면 대통령 오실 만한데 대통령이 안 보이신다. 아마 본인은 어제 예, 이 정도 행사인데 왜 안 오시냐. 예, 근데 이제 이란 가셨다. 네. 원래 오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대표는 아마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뭐 성과도 거뒀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뭐 만남을 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약간 해프닝인 건데, 네. 저는 또 한편으로 씁쓸했던 게, 네. 뭐 물론 이제 국민의당이 뭐 좀 약간 자리를 잡아가는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야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어떤 업무상 미팅이었다면 이런 착각은 안 하셨겠죠. 근데 네. 저런 자리가 아니면 보기가 혹시 어려웠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기대를 했다가 또 깜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자, 이제 어쨌건 대통령은 이제 참석하지 않고 영상 메시지만 보낸 거죠. 네. 네. 그래서 최근 총선 이후에 안철수 대표의 이 말실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 이제 당내 교육정책 토론회에서는 교육부가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했다가 좀 구설에 올랐고요. 네. 또 국민의당의 이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이 대통령께서 양적 완화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뭐 조크라고 했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대통령을 좀 조롱하는 얘기를 해서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이 목에 좀 기부산 거 아니냐, 네. 너무 좀 발언이 좀 세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잡매도 여러 번 맞으면 그게 아주 중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안철수 대표가 이 구설에 오른 게 벌써 3건이나 됩니다. 앞으로 네. 좀 더 발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 얘기 조금 더 볼까요? 근데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 내에서의 박지원 원내대표. 요즘 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랑 계속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홍걸 씨가 오늘 아침 인터뷰에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두 사람 사이가 어떤지 지금 상황을 아주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하고는 어려서부터 각별한 사이 아니세요? 뭐 개인적으로 크게 친한 사이는 아니죠. 제가 요즘 봐서는 먼 사이보다도 더 못해 보이세요, 두 분이. 어머니를 정치적인 부분으로 좀 이용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그 녹취록 사건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어머니가 대선 출마해라 하고 권유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러시던데. 자, 지금 저 마지막 대목은요, 양지열 변호사. 예. 박 전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나 대선 나가라는 권유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희호 여사한테 받고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정치, 이후에서도 사실 못지않게 정치 구단이란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속내나 이런 것들이 깊으신 분인데 네. 지금의 어떤 현 상황에서 대놓고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박지원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네. 워낙에 이분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네. 아예 없는 말을 또 하셨을까 이것도 의구심이 되는데 이런 얘기죠. 법원에서 저희도 변호사들도 맨날 싸우는 게 네. 똑같은 얘기 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싸우지 않습니까? 네. 혹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해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지를 네. 남겨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지원 원내대표 얘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는 적자는 나다. 그런 위치니까 이호 여사가 대선 나가라는 말씀도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네요. 적통 여부와 상관없이 네. 예, 저걸 보면은 네. 이희호 여사가 적어도 김홍걸 3남만큼은 정치판에 안 나갔으면 네.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 얘기를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 그 김홍걸 씨가 네. 사실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분은 아시다시피 무슨 뭐 경험이나 정치적 그런 걸 축적된 게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는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은 어떤 뭐랄까 정치의 판에 올라가는데 네. 발언하는 것이라든가 행동 같은 것이 네.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대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어머니도 그것을 예상을 해서 3남만큼은 정치판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네.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 문재인 대표의 무슨 전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거나 네. 그 어떤 그 무슨 두둔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지 않는가 네. 그런 얘기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위원장 그리고 또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 이렇게 좀 갈등 국면은 형성돼 있습니다만 야권 내에서도 공조할 대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5월 들어섰고 5.18이면 광주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는데 국민의당에서 제안을 했군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그랬습니다. 왜 열자고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결코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5.18 사망자들 간의 영혼 결혼식을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적이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시 공식 지정곡으로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재창을 하도록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합니다. 네, 잠시 후에 들으시면 익숙할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심 기자. 이게 네. 어떤 노래인지 간략하게. 이게 왜 행사 노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1997년에 그 김대중 정부 때 정부 기념곡으로 제정이 돼서 네. 2008년 이명박 정부 1년 1년차까지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재창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참석자들은 모두 불렀다는 얘기죠. 모두 불렀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참석자들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에 나온 합창단이 대신 부르는 형태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아마 그 4년 동 연속인가 참석을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네, 총리가 대신 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가 청와대까지 가서 이거 다시 한번 그 정부 기념곡으로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재창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면서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고요. 최종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청와대 이런 그 기조에 맞춘 건지 아무튼 이게 북한 영화의 네. 배경곡이다. 그래서 제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노회찬 의원은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주먹 흔들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네.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따라 가만히 듣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모습인데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서 네. 결의를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다시 부르자 해서 지금 나오는 게 저 김무성 대표와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불렀군요. 같이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만들고 한번 다시 추진해보자 했는데 저 제일 끝에 있는 왼쪽 끝에 있는 최경환 의원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는 부르지 않고 또 노래가 나오는 중간에 저렇게 자리에 앉고 옆에 있는 박승춘 그 보훈처장과 함께 네. 그런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당 호남 민심 꼭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19대 그게 끝나기 전에 한 열흘 후면은 이제 5.18 기념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좀 재창을 해보자 해서 다시 한번 법안으로 만들어보자 네. 해서 제안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저게 그 사전에 스토리가 있는 게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서울시장을 할 때 네. 5.18 그 행사를 알릴 때 네. 그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기념으로 하거나 이렇게 네. 추모로 하는데 네. 경축으로 썼다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네. 열린우리당에서 그때 이제 대변인 논평을 내가지고 네. 어떻게 그게 경축할 일이냐, 네. 수념하거나 그 기념을 해야 될 일이지. 네. 그런데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네. 결국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자체를 네. 없앤 거죠. 아, 이런 이제 과거 역사가 좀 있다는 걸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야 2당이 공조할 사안이 되긴 된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보겠습니다.